안녕하세요. 수성구 힐렌터입니다. 친한 형이 86을 처분한다 하여 평소에 자주 접하던 86 리뷰를 급하게 찍어봤습니다. 먼저 차량 협찬해준 이 형은 가게 사장님입니다. 가게 이름이 떡수루 돈수루라고 그 수성점 점주거든요. 떡볶이랑 돈가스 팔고 양도 많고 맛도 있습니다. 수성구 사시는 분들은 주문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주시면 저도 좋거든요. 예, 맛도 있고 저도 좋고 일석이조죠. 잘늪기 경량 후륜 수동, 이것만 들어도 장웅이 승가해지지 않습니까? 단돈 4천만 원대로 이것들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포르쉐에 들어가고 스바루에 들어가는 박스 엔진까지 86에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86은 오너에게 충분히 그 히로뽕급의 뽕맛을 느끼게 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차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일본 차들 뿐만이 아니고 동양 차들은 이제 눈이 째지고 작은 입에 일본인의 얼굴이 보이고, 유럽 차는 눈이 선명하고 큰 입에 유럽인들의 얼굴이, 그리고 미국 차는 그냥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다 큰 양놈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그 86도 날렵한 눈매와 범퍼 하단에 위치한 그릴이 그 일본인의 얼굴형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입니다. 일본 차들 대부분은 다 그래요. 다만 가격대가 이제 4천만 원이라서 세부적인 디자인 퀄리티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라이트 퀄리티라든가 뭐 그릴 플라스틱 사출 퀄리티라든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또 라이트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이쁘거든요. 이 범퍼에 그려진 라인이. 근데 이게 굴곡이 심하지 않아서 얼핏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판처럼 보여요. 또 그게 또 아쉽고, 이게 진짜 이쁜 라인인데 본넷의 굴곡 또한 운전할 때는 양옆이 많이 솟아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밖에서 보면 또 평범해 보이고 평평해 보입니다. 그나마 눈에 보이는 라인은 본넷에서 시작해서 루프로 쫙 올라가는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요 라인 말고는 전면부에서 크게 선명하게 보이는 인상은 눈매 말고는 없다고 보이죠. 예, 뭔가 좀 아쉬운 전면부입니다. 사이드는 누가 봐도 투도 스포츠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라인이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굴곡이 많은 것도 아니라 가지고 다소 좀 밋밋한 면이 있거든요. 다만 조도를 줄이고 좀 어두워졌을 때 각 라인들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꽤나 포스 있는 모습이 보여요. 또 이 친구도 또 후륜구동이라서 앞서 리뷰했던 3 시리즈에서 언급했던 그 여기 프레스티지 존이라고 하죠. 요 부분이 3 시리즈처럼 길게 또 빠져 있고요.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앞엔다와 뒷엔다의 불룩 튀어나온 덩어리감이 마치 앞다리 뒷다리 근육을 형상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나름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차주분은 거의 스페셜레 그것도 담아줄게요. 차주분이 스페치알레 흑기고 그러세요. 이 부분이 스페치알레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리어 디자인 또한 마찬가지로 치켜 올라간 트렁크 라인이나 하단에 F1 등을 흉내낸 후미등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스포츠카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뭔가 조금 많이 주었는데 뭔가 아쉬워요. 이 차량도 지금 윙이 달려있어서 이 정도지, 처음에 들고 왔을 때는 진짜 이게 스포츠카라고 해놓은 디자인인가 뭔가 밋밋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참 많이 아쉬웠던 리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에는 TRD 정품 프론트립, 그리고 그램라이트 휠, 왕계등 딜리트, 그리고 휀다 가니쉬, 뭐 에임게인 GT윙, 뭐 후기형 라이트, 후기형 범퍼, 머플러 팁 등등 외관 드레스업 파츠들이 몇 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장착이 돼 있는데도 요 정도면은 순정 상태의 모습 때는 좀 많이 아쉽겠죠. 예, 그리고 요거랑 지금 순정 상태랑 모습과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86의 트렁크 공간은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꽤 나름 실용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요 공간 설계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뒷자리를 딱 폴딩을 시키면 요 86의 순정 타이어 4개가 딱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드리프트를 하거나 막 그럴 때 타이어가 많이 딸잖아요. 그때 여분의 타이어를 들고 가라, 요런 의미로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름 실용적인 트렁크 공간이라고 생각은 해요, 스포츠카 치고는. 86의 실내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핸들. 후기형은 괜찮지만 전기형 86은요 포터만도 못한 핸들입니다. 이 빵빵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차주분은 사치스러운 옵션들은 다 없애고 드라이버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핸들이다 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원가 절감 싼마이로 보이고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핸드브레이크와 수동 기어 노브 정도가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남자는 역시 수동 페달 3개죠. 그리고 도요타에서 지금 보시는 이 패턴을 86 곳곳에 적용했어요. 지금 이 시트 알칸타라 부분 뿐만 아니라 바닥 매트에도 있고요. 계기판 배경 패턴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이 차량 그릴 패턴도 이 모양이더라고요. 뭔가 도요타에서 이 패턴을 통해서 뭘 상징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그 의미 전달이 있어서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이라이트죠. 86의 엔진룸, 박스 엔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도 신형 수프라와 마찬가지로 스바루와 협력해서 스바루의 박스 엔진을 가져와 만든 차량이라 가지고 엔진룸에서 토요타 마크를 찾아보긴 굉장히 힘듭니다. 제 얄팍한 지식으로는 유일하게 86에 들어간 토요타 기술이 멀티포트 인젝션이라고 직분사랑 간접분사 두 개 다 엔진에 적용을 해서 상황에 맞게 나눠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게 순수 토요타 기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해서 토요타는 86, 스바루는 BRG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다 멀티포트 인젝션 기술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튼 이 엔진룸에서 보실 수 있듯이 86의 하이라이트인 이 박스 엔진이 86 엔진룸에 장착이 되어 있죠. 박스 엔진이기에 86의 저중심 설계가 가능했고 86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차량 밸런스를 가질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차량 운동 성능은 무게중심과 경량화의 싸움이기에 마력이 조금 낮더라도 뭐 밸런스라든가 무게중심이 낮은 모든 이점을 들고 갈 수 있는 박스 엔진이 저는 정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 엔진 제일 위에 위치한 그 흡기 매니폴드를 딱 띄면은 주물로 된 엔진 블럭이 상당히 낮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서스펜션 마운트보다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많이 없는 엔진 배치 구조거든요. 근데 이 서스펜션 구조가 이 캠버 플레이트로 캠버각을 쉽게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맥퍼슨 스트롯을 한진 모르겠는데 WC7이 아니고 맥퍼슨 스트롯 서스펜션인 거는 좀 스포츠성에선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좀 의아했거든요. 역시 이건 원가 절감인 걸까요? 근데 이제 역시 일본 차라 그런지 엔진룸 공간이 상당히 정비하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손이 막 쑥쑥 쑥쑥 들어가가지고 볼트 쪼고 풀기 진짜 좋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조수석에 동승했을 때 첫 느낌 또한 비슷합니다. 타기 전 외관에서 스포츠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지 실내는 가히 처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뭐 문손잡이라든가 뭐 내장재 이 전부 다 실내 내장재 전부 플라스틱이거나 우레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운 좋으면 인조잔디 아니면 스웨이드 재질이 있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센터페시아 오디오 박스는 진짜 이거는 참 정말 90년대 두부를 배달하던 타쿠미가 탔던 AE86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감성을 주거든요. 정말 좋은 감성입니다. 그리고 공조 버튼, 뭐 열선 시트 버튼, 자세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엔 편하게 돼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디오 박스는 참, 감성이라고 칩시다. 예. 제가 직접 몰면서 느낀 점, 지금 잠깐 몰면서 느낀 점은 아니고 이 형이 86을 들고 왔을 때부터 몇 번 자주자주 86을 계속 운전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느낀 점입니다. 86을 몰면서 제일 딱 처음 먼저 느낀 게 평소에 운전하던 차량들과 엔진 필링이 전혀 다른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게 박스 엔진이니까 그렇지라고 하기에는 또 포르쉐 박스터 카이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내장재가 없이 싸게 만든 일본 차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날 것의 그런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주행을 하기 딱 시작하면 박스 엔진, 자유흡기, 경량기 세 가지 때문에 엄청난 악셀 리스폰스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진짜 밟으면 왁왁 나가는 그런 정도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낮은 속도임에도 꽤나 운전이 재밌고, 그래서 엔진이 상당히 낮게 위치해 있고 차 무게 또한 가볍기 때문에 해두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특히 와인딩이나 서킷에서 진가를 발휘하죠. 이 차량 거동이 진짜 핸들을 탁 돌리면 탁탁 앞다리가 탁탁 찌르는 느낌으로다가 움직여주거든요. 이래서 다들 경량 8686 하는 거겠죠. 이 4천만원 중반대지만 차량 가격에 비해 옵션이 진짜 없어요. 예. 국산차에 비해서는 더더욱 없고요. 누구는 그 돈 주고 이런 차를 왜 사냐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옵션이 다가 아니고 구매자의 니즈에 따라서 그 차량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86이 가지고 있는 특성, 경량, 후륜, 수동, 자연흡기 뭐 요런 타이틀을 가진 5천만원 언더 펀카를 찾고 계신 분들에겐 최고의 차가 아닌가 싶고, 국내에는 뭐 중고로 살만한 건 5천만원대면 중고 로터스 아니면은 뭐 신형이면 MX5 요 정도 말고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앞서 말했듯이 86 보고 저 돈 주고 저런 차를 왜 사냐 하는 말에 흥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주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꽉 막힌 꼴통이거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뚜보이 새끼가 분명하니까요. 차주 형이 요 차를 지금 애지중지하다가 기변을 한다고 해서 요 차를 판다고 엔카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막 이래 그래도 한 4년 정도 됐죠, 이 차랑. 예, 4년 정도 알고 지낸 차를 판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네요. 같이 달린 추억도 있고 꽤나 오랜 시간 같이 보면서 있었는데 큰 말썽 없이 잘 달려준 차거든요. 제가 다 씁쓸하네요. 사가실 분은 이 엔카에서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적당한 가격에 사가세요. 수성구 히렌토 이름 되면 아마 판매 가격 50% 할인해 줄 겁니다.